네, 이제 6월달 들었어요. 6월 들어서 갖고, 이제 소음인 편도 법론님이 들어가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소음인 편 할 때는 성명사당 확충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밖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 부분은. 왜냐면 임상에 쓰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문선생의 철학적인 사고를 알자면 들어가는데 임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거기 의원론 정도는 좀 필요하지. 의원론 장부론은 좀 볼 필요가 있고 한데 한번 훑어야 돼요. 네, 하루나 이틀 걸릴 텐데 그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네, 오늘 요거 좀 하고 3권에서는 보증익탕하고 파멸혼자의 차이점을 한번 실제로 경험을 해보죠. 자, 보세요. 저번에 내가 여기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후딱딱 가는 바람에 좀 이해가 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양명 태양지 위자라 했거든. 나는 아니까 그냥 후딱 넘어갔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양명병의 위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명병의 위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울감 말증도 있고 망향 말증도 있죠. 또 망향증은 거의 위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명의 위증 하면은 보통 그냥 독삼팔문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망향증을 얘기한다면은 인삼 관계부자탕이라든지 또는 승향이탕도 포부자가 2돈 이상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양명의 위증은 말증 처방인 독삼팔물탕을 얘기하는 거고, 태양병 위증이라고 하면 뭐예요? 태양병에는 뭐를 쓰게 돼 있죠? 소민 태양병? 머리가 확 빨리 안 오지? 빨리 안 와. 응? 태양병이라고 하면 되게 소민 태양병 하면 뭐 쓰게 돼 있어요? 5가지가 있어. 5가지. 계지탕을 위시로 해서 청궁계지탕, 향수산, 궁기향수산, 곽현영이산. 이 머릿속에 다 훤히 들어가 있어야 돼. 태양병 초증이 뭐더라? 태양병이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민 태양병 하면 벌써 계지탕, 청궁계지탕, 향수산, 궁기향수산, 곽현영이산 이걸 머리에 입에서 안 나오면 책에 있는 줄이라도 떠올라야 돼. 몇째 줄에 있더라. 신소엽혈병 몇째 줄에 나오는 거 알죠? 응? 태양병 반려로안이지 뭐. 그러니까 무슨 울광초증하고 또 망향초증이 있어. 울광초증도 있고 망향초증도 있어요. 근데 울광초증이면 그래도 좀 전기가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은데 위증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향초증을 얘기하는 거야. 망향초증을 얘기하면 무슨 처방이 되죠? 보증기탕하고 또 환기계지하고 또 뭘 왜 안 써? 얼마나 많이 쓰는데. 승야익기탕, 승야익기부자탕은 많이 얘기해서 아는데 승야익기탕은 안 나오는데 그 승야익기탕 처방이 엄청 좋은 처방이에요. 응? 내가 이제 임상 경험이 자꾸 올라가면서 소음인들한테는 부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갖고 조금만 뭐 하면 그러니까 만성질환 같이 이렇게 나갈 때는 부자를 넣어서 쓰는 버릇이 있어서 승향익기부자탕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망향초증은 보증익기탕, 승향익기탕, 환기계지탕이에요. 근데 환기계지탕은 망향증이 나올 때 환기계지탕은 소음인한테 별로 효력이 없어. 왜? 인삼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망향초증쯤 된다 그런다면 인삼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일반 후세병 같은 사람들은 인삼을 좀 무서워하잖아. 더군다나 보증익기탕 인삼 3돈 들어가지, 승향익기탕은 벌써 인삼이 2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인삼이 1돈 이상 되면 겁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기계지탕을 만들어 놨는데 환기계지탕은 좀 약해요. 너무 약해서 제대로 효과가 안 나. 그래서 환기계지탕 임상 케이스가 2케이스가 돼요. 제가 인상집 쭉 털어보면은 별로 안 썼다는 얘기지. 내가 안 쓰니까 다들 안 쓰더라고. 그래서 망향증이 이제 소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또 기허가 많기 때문에 보통 보증익기탕 아니면 승향익기탕을 써요. 단 보증익기탕은 어때요?
이거 함부로 못 쓰는 처방이야. 왜냐하면은 소음인한테 요 보증이탕, 즉 보증시킨다는 의미는 뭔가? 보증을 시킴으로 인해서 기운을 도와주는 거죠. 보증이란 말도 있고 또는 관중이란 말도 있고 이중이란 말이 있고 정기란 말이 있고 그렇죠. 요건 곽현정이상이고 요건 이중탕이고 요거는 관중탕을 의미하죠. 또 양위시킨다는 말도 있어요. 향사양위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관중 이중은 이건 완전 이건 이병증에 속하는 거고, 정기사는 표리를 다 관리하죠. 표리를 다 관리하고, 양위도 역시 표리죠. 이 양위탕도 곽현정 기사와 더불어 표리에 다 쓸 수 있는 처방이고, 근데 보증은 이증에는 못 쓰거든요. 이건 오로지 표증만 써요. 의미가 다 틀리죠. 의미가 다 틀려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 보증이란 말은 뭐냐? 소음인에서는 비국과 신궁을 갖고 병리를 이루었죠. 따라서 보중이다. 중하면 대개 이제 여기 상초, 여기는 중상초, 여기는 중하초, 여기는 하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상초 이상을 얘기하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하초는 별로 지금 소음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중상초를 해당이 되죠. 소음인한테는. 따라서 비국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관리해서 입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삼이 세돈이 들어가고 환기가 세돈이 들어가죠. 이 중상초에는 이제 백초구감 진피가 들어가죠. 백초구감 진피. 여기 백출, 구감, 진피가 들어가요. 각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하초 쪽에 가서 당귀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곽향이 여기 오픈, 소엽이 오픈,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증을 시키는 건데, 이 보증은 비국양기를 주로 도와주는 거죠. 응? 비국양기를 갖다 도와줘서, 여기 비국양기를 갖다가 인삼환기로다가 대폭 증량시키거든. 그러면 왜 항즉 승례제라는 말이 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국양기를 갖다가 인삼환기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게 주면상지 쪽을 다 통과한 다음에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이 비국양기를 마음껏 올린 이 기운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일로 오죠. 사지는 제외하니까, 몸통만 그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비국양기를 갖다가 최대로 올려준 그 결과가 신으로 가요. 그래서 하초를 도와주는 데는 이 보증이탕이 가장 효력을 많이 발휘해요. 그래서 보증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보신도 하고 있게도 시키고 하는 건데, 같은 표양상승이라 하더라도 이 보증이탕은 주로 이 상체를 중상초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탁 가서 걸려요. 복용을 못해. 문제가 생겨요. 막 붓는다든지 또는 소화 안 돼서 도저히 복용을 못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이탕을 쓸 때는 가급적 이증 사인이 안 보여야 된다. 이증 사인이 보이면 좀 어려워요. 이증 사인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자, 이증 사인이 보여야 된다. 그럼 이증 사인이 뭐가 돼? 대표적인 게? 그렇지. 복통철사가 보여야 돼요. 이증이라고 한다면
소음인의 이증은 뭐가 있어요? 폐음증과 소음증이 있죠. 소음증이 있어. 그러니까 복통설사는 둘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소음증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맥이 미세하고 간용매하고 부조가 와. 부조. 심번도 와요. 자, 부조가 오고 심번이 오고 번. 그 다음에 설사하는 거는 뭐 다 똑같고. 근데 복통설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복통설사를 이 사인 중에서 여러분이 체크해갖고, 이게 나오면서 뭐 있다 그러면 보조기탕 못 쓰는 거예요. 보조기탕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다 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복진 사인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 이증이 되면은 복통설사와 함께, 그러니까 12복진이 많이 걸려. 12복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압통증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많이 걸리게 돼. 물론 결흉증 같은 현상이 오면은 전중압통, 심화압통이 걸리면서 뭐 이 오신건구로가 나오는 사람 또는 뭐 소변불쾌 부정이 오는 사람 이게 오지요. 이런 게 이증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증 사인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 예,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보증탕은 표증을 확인하고 이증 사인이 없을 때 쓰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중상초 이상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국에 가서 많이 문제가 생겨 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응? 물론 요통이 있다, 요통이다. 그러면 이거는 보증이탕이 제일 잘 들어요. 응? 그러면 승양이탕은 어떻게 차이 나는 거야? 승양이탕은 이 처방은 비국과 신국의 균형을 맞춰주는 처방이에요. 형방지황탕이, 소양인 형방지황탕이 비국, 신국 균형을 맞추듯이 승양이탕도 소음인의 비국, 신국 균형을 맞춰줘요. 따라서 보증이탕에 비해서 이 승양이탕은 부작용이 별로 없어. 요것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이 좀 시원찮다, 또 무릎 밑으로 시리고 저리다 라는 현상을 처음에 내가 접했는데 보증이탕을 줬더니 전혀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허리까지는 좋아지는데 요 무릎 밑으로 시리고 저리고 한 게 안 낫는 거예요. 요 소양경, 담경 쪽으로 요 무릎 밑이 시린 거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증이탕을 쓰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나서 승양이탕으로 바꾸니까 딱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게 작용하는 게 틀려요. 기전이 틀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유로 쭉 이제 다리 쪽, 무릎 쪽이나 그 이하로다가 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이탕 절대 안 써요. 승양이탕을 써주게 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끌어올려줘. 승청한다는 말이 있죠. 조위 승청탕이라는 처방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태음인의 태음조이탕은 머리서부터 허리까지는 잘 관리해 주는데 요 허리 밑으로 내려가면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냐 하면은 요 허벅지까지. 어떤 사람은 태음인들이 요 허벅지가 여기가 용 감각이 무디다, 둔하다, 시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오는 거 하니? 장이 하수가 돼갖고 요 대퇴동맥가 살짝 압박을 하는데 그게 요까지 미치는 거야. 요거는 태음조이탕하고 관리가 돼. 요까지는 내가 치료해봤어. 2케이스를 치료해봤는데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 요 장단, 그러니까 허벅지 요쪽 한 손바닥 좀 내려와. 요 정도까지 이쪽 감각이 둔하고 뭐 시린 기운이 있다는 사람이 있어. 요런 건 태음조이탕이 돼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승청을 시켜야 돼서 조위 승청탕을 쓰니까 확 틀려져.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음인의 승양이기탕도 허리 이하로 이 신국양기가 하암이 됐을 때는 유효하다. 유효하다. 보증이탕은 요 허리까지만, 허리 응치까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승양이기 시켜야 돼.
끌어잡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잡아 올리는 게 소음이는 승향이 기탕이고 소양이는 도갈장탕이고 또는 이제 도갈장탕이고 태음이는 조위승장탕이고. 그래서 그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위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중이라는 의미는 비국량기를 올려서 익기시키는 거. 승향의 기탕은 뭐예요? 승향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하함이 된 걸, 허리 밑으로 하함이 된 거를 끄잡아 올려서 익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보중 익기와 승향 익기는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비국량기나 신국량기가 어디까지 하함이 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쓰이는 처방이 틀려요. 에피소드 하나 줄까? 가르쳐 줄까? 대전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어떤 그 강사가 이 소민편에 여기 나갔었어요. 이제 망향 초증 거기를 나가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한 거야. 이 두 처방 차이가 뭐냐고. 근데 마침 그때 그 강사가 이걸 몰랐어. 예, 사상방을 하고 박사까지 받았지만 이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영 이렇게 어물어물 했잖아요. 갑자기 보증익단, 승향익단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면 답변이 좀 난해하겠죠. 당황하지. 다 익기시키는 처방이니까. 표양산선시키는 처방이다. 익히시는 처방이다. 그거는 다 알지만 차이점 명백히 모르는다고요. 지금 나같이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 그래갖고 쫓겨났어. 학생들이 그냥 실력 없는 강사라고 쫓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보증익당, 승향익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차이점을 알겠죠? 그 사이에요. 그래서 여기 폐양지 위라고 한다면 이건 망향증을 얘기하는 거구나. 울광초증은 위증이 아니거든. 그건 가벼운 증이죠. 해기만 시켜주면 땀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지탕, 청계지탕, 향수산, 궁계향수산, 곽현정산 쓰면 되는데 위증까지 갔다 그러면 이건 망향증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지 위다 그러면 그건 보증익기, 승향익기, 환기계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양명위증하면 독산판물탕하고 인삼관계부자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독산판물탕만 써놨어요. 왜냐하면 망향증도 망향중증은 부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승향익기 부자탕 또는 인삼계지부자탕 요거 인삼계지부자탕은 인삼이 4돈 들어가고 보증익탕은 인삼 3돈 들어가고 이 중증, 망향중증이면은, 망향중증이요. 망향중증이 되면은, 망향중증이 되면은, 승향익기 부자탕, 인삼계지부자탕, 그 다음에 이제 환기계지부자탕이 들어가죠. 근데 환기계지부자탕도 써보면 효과가 시원치가 않아. 인삼이 안 들어가고 포부점만 들어가는데 역시 안 돼. 그 잡아 올리는 거는 인삼이 역할을 해줘요. 물론 거기에 백출광 진피도 있고 당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주지만 일단 환기계지부자탕은 별로 이렇게 써봐서 효과를 제대로 못 거둬서 그래서 주로 요 승향익기부자탕이 제일 많이 쓰이고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인삼계지부자탕, 인삼 4돈까지 쓰는데 인삼값이 너무 비싸니까 또 인삼계지부자탕, 인삼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승향익기부자탕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말증이 가면은 인삼관계부자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제 말증으로 가면은 인삼관계부자탕이라 그래갖고 포부자가 여기는 한돈이거든. 중증은 말증 가면은 승향익기 부자 또 인삼계지부자탕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포부자가 2돈이야. 포부자가 2돈 에서 2돈 반도 좋고
세 돈까지. 뭐 그 이상도 좋아요. 인삼관계부사탕은 인삼이 닷돈에서 한 양이 들어가. 여기 인삼관계부사탕. 그래서 소민이 왜 다한증 걸리는 경우가 있죠. 소민 다한증. 그래서 손발바닥에 땀이 나고 막 시험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요. 내가 봐도 놀랄 정도야. 막 이렇게 흘러 그냥 땀이 손에서. 이거는 심장이 너무 약해진 거야. 그거 시험 보는 동안에 조금만 한다고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원래 심장이 땀을 주관하잖아요. 심주한이라고 그러죠. 그냥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한증을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도 이 다한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총무가 됐는데, 정효찬 총무라고. 이 사람이 메디컬 센터에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을지로육과 거기 메디컬 센터에서. 그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나한테 했어. 이거 다한증이, 소음인 다한증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뭐 태음증에 속하나 해서 써봤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망향증으로 해봐도 다 안 되더라.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러면 망향 말증으로 해서 한번 투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난 그거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당시 수련회 할 때 인삼 관계부사탕을 쓴 거야. 인삼 한 양을 때려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나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다시 또 재발되는 경향이 있어갖고 2번 썼는데 그냥 그거로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소민 다한증에는 인삼 관계부사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았어요, 결과가. 그걸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제대 다 하고 이제 저기서 방배동에서 개업할 때 그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몇 년 차이가 난 거야. 한 5년 이상 차이 난 거야. 걔 군대 갔다 오고 다 해서 그 이유니까. 나 5년 동안에 그걸 못 썼지. 얘기는 해주고 난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민 다한증이 온다 그러면은, 심장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거거든요. 애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공부해서 막 거의 감옥 생활 하다시피 하다니까 심장이 위축이 돼갖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다한증이. 그래서 이 정도, 인삼 한 양 정도가 들어가 줘야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땀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다 많아, 이 다한증이. 뭐 회사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소민 다한증에는 인삼 관계부사탕을 투여해도 좋다. 여기까지 지금 임상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고 지금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저번 시간에 안 해줘갖고 내가 한번 아쉬워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총무가 안 나오니까 당장 칠판 지을 사람도 없구나. 됐어, 괜찮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산 팔물이나 보증이탕을 해갖고 풀어주는데, 병세가 위급할 때는 하루에 3번, 4번이 아니면, 또는 연일복시키지 않으면 잘 안 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하루에 3번, 4번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급할 때는 막 3시간이 멀다고 투여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 멀다고 막 복용을 해야 돼요. 언제 내가 1시간마다 복용하는 거니? 목감기가 와갖고 여기 침도 못 삼켜 뜨끈거려서 인후통이 온 거야. 나도 늘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니까 감기가 왔다 그러면 목감기가 와. 인후통이 온다고. 자, 인후통이 뭐 쓰게 돼 있어요? 응? 독성관계해준탕. 아직 안 나와서 오늘 나오는데 그걸 이미 다 여러분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죠. 그 독성관계해준탕을 복용할 때는 1시간마다 복용해, 난. 1시간 있다 좀 아프잖아. 그럼 또 가져와. 1시간도 채 안 될지도 몰라요. 환자 보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 또 가져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한 4-5번 연거푸 쫙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가라앉아,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앉고, 좀 저녁 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면,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싹 없어져요. 5봉지만 먹으면 깨끗이 해결돼요. 그래서 나는, 감기, 난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잘못해갖고 타임을 넘기면 이제 그대로 혼나는 거야. 한 5세 정도 혼나죠.
닷새보다도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야 돼. 그럴 때는 3, 4복이 문제가 아니야. 1시간에 시간당 복용해야 돼. 나는 아니까 그러는데 환자 보고 시간당 복용하라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소화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막 약에 취해요 또. 그러니까 보통 3시간마다 복용해라. 그것도 많지. 인삼이 닭도시 들어간 건데 세죠. 또 스야기표사탕 같은 거, 이 감기 환자가 왔는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오지는 못하고 감기 걸려갖고 한 2, 3주가량 그 병원 약을 복용해봐요. 막 소음인 지쳐. 오늘도 하나 왔더라고. 완전히 KO가 돼서 왔어. 여기 저 직장 가는데 직장을 가서 도저히 일을 못해.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힘이 떨어져갖고. 감기약을 이비인후과에서 3일 복용하고 또 내과에 가서 3일 복용하고 6일 복용한 거야. 일주일 전에 감기 걸린 걸 6일 동안을 복용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스피린 계열, 항생제 계열이 막 들어가니까 완전 쓰러지잖아요. 소민들은 뭐 그냥 땀이 줄줄 나죠. 땀이 얼마만큼 나냐 그랬더니 그냥 조금 나는 정도고 심하지는 않대. 오한 있냐? 오한은 없대. 그래서 그냥 스약표사탕 준 거예요. 이거 아무리 복용을 못해도 3번 이상은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좀 그래도 견딜만 해서 3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쉰다고 하더라고. 6월 6일 그 현충일 때문에. 그럼 3일 동안에 일단 3시간마다 처음에는 복용해라. 그 4-5번 복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틀만 그렇게 복용하면 괜찮아진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승야이 기프자탕을 3시간마다 그렇게 투여하라고 얘기할 자신 있냐고. 겁나지. 해본 사람은 해. 해본 사람은 해보지만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될까? 승야이 기프자탕도 만만치가 않은 처방인데 또 부자 들어갔다 그러면 또 좀 더 그렇게 가벼운 처방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음인이 열이 펄펄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열이 펄펄 나고 머리가 깨끗이 아프고 막 땀도 나고 정신없죠. 그러면 이거 체질을 정확히 모르고서는 안 되지. 그렇게 열나고 머리 아프고 뭐 이런데 땀이 난다 그러면 그냥 3시간이 멀다 하고 막 튀어나가고 내가 5달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복용하고 5번을 복용했어. 6번을 복용했어. 한 5번을 복용하니까 그 다음날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열도 없어지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땀도 없어지고. 나 믿을 수 있어? 강원장 믿을 수 있냐고. 글쎄요. 믿을 수 있겠어? 그럼요, 스님.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이제 접근이 안 된 거야. 이 체질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힌 거라서 그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소음인만 정확하다면 괜히 소음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좀 야단나죠. 잘못하면 콩만 먹어야 돼. 그렇게. 근데 소음인만 딱 확실하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 없어.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하루에 3, 4복이 아니면 낫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응? 그것도 하루가 아니야. 여러 날 계속 며칠 복용해야 돼. 연일복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내가 보고서 이걸 임상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은 2-3시간이 멀다고 계속 복용시켜야 돼. 이 증상에는 특히 대상포진 같은 거. 대상포진 알죠? 근데 대상포진을 사실 병원으로 그냥 먼저 가요, 다. 또 잘 몰라. 대상포진인지 잘 몰라. 여기 어깨가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우리도 한의사도 잘 몰라, 처음에는. 이게 진짜 근육통으로 온 건지 대상포진 때문에 아픈 건지 잘 분간이 안 돼요. 이게 포진이 발생하면 그건 금방 알지만 포진 발생하기 전에는 몰라. 그냥 엄청나게 아프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부항을 뜨고 침을 놓고 난리법석 치면 더 해지지. 에? 안 되죠. 그래서 며칠 치료하다가 의사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진통제 주고 뭐 치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포진이 딱 발생해. 대상포진이네 하고서 피부과로 보내버린다고. 그제서 피부과로 보낸다고. 물론 이제 병원으로 가 치료하면 이건 싸게 고쳐. 근데 우리한테 오면 조금 돈은 드는데 뭐가 좋지? 한약으로 치료하면 뭐가 좋죠? 응?
후유증이 없어. 대상포진 후유증 뭔지 알지? 통증 오는 거. 그게 없어요. 근데 양약으로는 통증이 왔다 그러면 그건 또 손들어. 안 되죠. 왜냐면 그걸 몸을 도와갖고 그 신경총에 침입한 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양약으로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조기탕은 소음인의 경우에요. 이 보조기탕을 투여하는데 이거를 막 두세 시간이 멀다고 막 투여하는 거야. 두세 시간마다 막 투여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벌써 끄덕끄덕 말라가면서 깨끗이 회복이 돼요. 통증이 없어져. 내한테 대상포진을 치료한 사람 치고 통증으로 후유증으로 고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기 임상 케이스가 대상포진이 제법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투여해갖고 절대 손해본 사람 없어. 이것도 인삼세동 환기세도냐. 약한 처방 아니에요. 응? 선생님 거기에 대상포진 환자가 대장파한증이 있으면 대상파안이고 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급한 것부터 꺼야지 무슨 또 대장파를 생각해. 향사약이탕을 좀 같이 합방해서 써도 괜찮은지 여쭤보려고. 아니 그거는 상관은 없어. 뭐 그거 아마 상관없어. 그건 왜냐면 보조기탕만 들어가면 돼. 왜냐면 이 대상포진이 오는 건 뭐예요? 기호증이거든. 몸이 허하기 때문에 이 포진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또 그냥 침범한 게 아니라 신경청을 침범한 거니까 통증이 세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이기려면 강하게 투여해줘야 돼. 요새 바이러스는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되게 세게 해줘야 돼. 그래서 막 두세 시간이 멀다고 막 투여하면은 요거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려요. 이제 그다음 나선 다음에도 이제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쭉 복용하면은 한제 복용하면 뭐 깨끗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양방으로 가서 치료하다가 후유증 남아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는 한 방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걸 잘 모르지 또. 대상포진은 소양인이랑 폐음인은 어떤 식으로? 다 걸려요. 어떤 식으로? 소양인의 경우에는 페독산을 써서 하는 경우가 있어. 형방 페독산이 참 잘 들어. 그냥 그걸 해갖고 1시간, 2시간 막 계속 복용하라고 그래. 아프니까 복용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복용해. 그냥 1시간이 멀다고 복용해도 상관없어. 빨리 복용할수록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하다. 망음증이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현방지향탕을 줘갖고 마구 투여하면 돼. 무슨 독활지향탕증이 나왔다. 그러면 독활지향탕 해갖고 마구 투여하는 거야. 그건 병증 보면 알아요. 응? 여기 망음증이 있는 사람이면 현방지향탕 그런 거 별로 없다. 다른 사인이 별로 없다. 그건 페독산이야 그냥. 응? 그 전에 처음에는 대상포진을 치료하는데 소양이는 뭘 줄까? 그냥 무조건 형방제한탕을 주느냐. 어떤 사람은 형방페토산을 써서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경험이 쭉 익어가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회전이 되는 거야 다. 근데 지금은 사인이 별로 없다. 특별한 사인이 없다 하면 페토산이고 망음 사인이 있으면 형방제한탕 당연한 거죠. 그 사인이 나오는 처방을 보면 돼. 의무혈증 상황이 나왔다. 근데 의무혈증이 뭔지 알지? 지금은 소양이는 안 했으니까 몰라. 곽원장은 알죠? 네. 응? 네. 한번 대봐. 의무혈증이 뭐야, 증상이? 오후에 한번 열이 확 올라오는 게 오후에. 그것밖에 몰라? 오후 피로감. 피로감이 극심하다든지, 음허해갖고 오후에 열나는 거, 그거는 아주 해석을 잘했어. 근데 그거보다 그 앞에 하나 있는 조문을 또 모르는구나. 가려고 하면서 물이 자꾸 마시게 돼요. 왜냐면 열이 많아지니까. 음이 허하니까 어떻게 돼? 열이 많아지니까 물이 자꾸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어지럼증이 나와. 필두면이 현하다 그런 말이에요. 필두면현이 나온다고. 음호혈증에는. 그렇게 나올 거야. 그것도 기인이 필두면이 현하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음호혈증이 뜨면 현음증도 발생을 해. 어지러워 자꾸. 그러니까 현음증이 많은 사람은 식미지향탕만 줘도 돼. 또 독활지향탕도 해당이 되지만. 그리고 등이 시려워. 왜 등이 시려워? 힘이 없어서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 못 올라가. 이
그러니까 여격지간이라고 그러지, 여격지간. 등선마를뼈까지 올라오지 못하니까 시려울 수밖에. 그런 사람이 하나 왔어요. 나이가 80 며칠 됐는데, 80 노인인데, 이게 등이 시려워갖고, 여름에도 막 세타를 입어야 돼. 그 털세타 있잖아요. 그걸 입고 있더라니까? 런닝에다가 털세타 하나 입고, 이 더운 여름에, 그 위에다 또 이거 신사복 상의 입고, 그러고 온 거예요. 완전 겨울 차림으로 온 거야. 시려우니까. 이걸 못 벗는 거예요. 한여름 삼박더위에는 조금 벗는데 그때도 안 돼, 시려워서. 80노인 내가. 그러니까 신미지향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신미지향탕을 줘서 계속 복용을 시켰는데 좀 좋아져. 그리고 부항을 여기다 막 떠줬어. 이 등부항을 해갖고 그러니까 여격지간, 그러니까 등선마를뼈 그 근처에 대고서 좀 뽑아줬어. 왜냐면 제대로 기가 안 통하면 어혈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혈화 됐을 때는 좀 빼주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일단 빼주면서 이걸 복용하니까 좋아지지. 그 요새는 그거 등 부항 붙이러 와요. 또 가끔 일주일에 2번씩 오라고 했더니 열심히 와요. 그런 식이야. 배한이 혹은 등이 시오면서 구토가 나기도 해. 혀는 구토죠. 근데 이 구토는 꼭 필수가 아니고 등이 시렵다든지 아니면 어지러움증은 요거는 필수야. 소양인이 물 마시는 거야, 갈증 나는 거야.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 혈흔과 배한 또는 혈흔하면서 구토가 온다든지 또 오후에 열이 한번 난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오후가 되면 엄청나게 피곤하다, 못 견디겠다. 이것도 역시 다 음오열에 속해요. 그러니까 음오열이 나오면은 신미지향탕이나 독활지향탕을 투여해서 그걸 고쳐줘야 돼. 그때 되고서 또 페덕산 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페덕산의 효과가 별로 안 나. 왜냐면 너무 음이 허한데, 신임이 허한데 되고서 페덕산 줘봐야 효과가 별로 없어.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처방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방에는 비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변증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변증을 잘하고 그 사람 주소증을 잘 파악해 줘야 돼. 그것만 해주면 돼. 체질을 잘 봐야 되고, 물론 체질 잘 봐야지. 체질 안 봐주면 말짱팡이야. 그래서 그 페덕산은 소양인 대상포진은 형방페덕산, 형방지황탕 또는 독활지황탕, 하여튼 처방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변증에 따라서 그건 구하면 되고. 태음이는 태음비아이탕을 줘도 좋고, 근데 태음이는 조위승전탕을 주면 잘 듣더라. 그 조위승전탕으로 대상포진을 치료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 나와요. 그럼 몸이 허하면은 어떻게 돼? 녹각대부탕을 주는 거야. 신미 녹각대부탕. 아니면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녹용 넣어서 주면 더 좋지 뭐. 신미 녹용대부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2-3시간이 멀다고 막 퍼 넣어요. 그러면 그거야. 끄덕끄덕 금방 말르지. 2-3일이면 끝나 그냥. 이제 대상포진의 그거가 또 구안화사 경우가 또 그렇죠. 자, 구안화사 걸려왔는데 하루에 2개, 3개 줘봐봐. 그거 효과가 나? 구안화사에 사열하는 건 알죠? 사열 해봤어? 구안화사 환자가 안 왔나 보구나. 구안화사 환자 오면은 마비된 쪽에 대고서 사열을 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권총같이 쏘는 거 있어. 그거 아주 오에다 놓고서 이렇게 쫙 해주면은 금방 돼요. 아니면은 난세스는 내가 막 쪄야 돼. 근데 마비가 와 있기 때문에 쪄도 별로 안 아파. 걱정 말고 그냥 딜다 찔러요. 그러면 그 즉시서 이게 움직여. 이 구각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구안화사의 경우에도 소민의 구안화사다 하면 기와 혀를 잡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잡아서 좌우로다가 그냥 때려도 돼. 물론 망향이 있으면 망향을 해줘야 되고, 울강이 있으면 울강을 해주는데, 망향 울강보다 좌우 개념이 더 중요해. 거기에는. 그러니까 좌우로다가 서주면 돼. 승향이끼를 주느냐, 아니면 승향 판문을 주느냐, 그걸 해갖고 그냥 막 때려요. 막 때려 넣어. 그건 2-3시간이 멀다고 투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 구안화사가 안 돌아가 또. 그리고 이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 건 뭐야, 구안화사 한테 치료할 때.
아,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약을 써도 당분간 좀 더 돌아갑니다. 더 돌아가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딱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은 그거 안 해줬다고 막 항의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가요 또. 그 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나 그거 안 해갖고 몇 번 혼났네. 그 얘기를 꼭 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밀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즉각 와. 왜 더 돌아갔냐 이거야. 왜 더 돌아갔냐. 아, 당신한테서 침을 맞고 갔는데 더 돌아갔다 이거. 침 맞아서 더 돌아갔다고 나한테 또 트집 잡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 그거는. 하겠지? 네. 질문 있는데요. 대상포진 후유증만 남은 경우에도 이렇게 후유증은 한 하루에 3, 4회씩 복용시키면 돼. 하루에 3번씩은 복용시키면 돼. 근데 이거 오래 가야 돼요. 금방 안 돼. 왜냐하면은 초장에 잡는 거는 빨리 잡아지는데 이미 벌써 몇 년 지나가고 뭐 이미 양방 쓰다가 후유증 남은 거는 기력 회복도 안 되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이기게 하려면 한참 걸려야 돼. 치료 기간은 길게 잡아요. 3개월 이상 잡아야 돼. 응? 금방 안 된다고 그거는. 응?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요, 그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하잖아요. 구안화사 바이러스? 네, 그 람세현트 같은 경우 이제 아니 대상포진성 구안화사도 있어. 엄청나게 아파. 그냥 막 투해. 괜찮아서. 똑같이 그냥. 그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뭐 태음인의 경우에는 여기가 아플 때는 뭐 갈그네이탕을 써서 뭐 풀어줘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적당한 처방, 그 사람 병증에 맞는 처방 해갖고 맞는 처방 해갖고 막 때려 집어넣으면 돼. 아, 이원서 원장이야? 아, 이원서 원장이 나한테 되게 혼나갖고 감사해.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진도 못 나가겠네 이거. 여기서 다 걸려갖고 이거 하루에 3, 4복 하는 바람에 그냥 걸려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이건 나도 20, 30년 임상 실전을 겪고 이제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손해 없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음, 태음지 위자라 했거든. 자, 소음증의 위자라는 뭐야? 소음증에는 되게 뭘 써요? 관계부자의중탕 쓰죠. 또는 오수부자의중 쓰잖아요. 오수부자의중탕은 주로 이제 하복부 아프고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여학생들 공부하느라 고3들 뭐 생리통 심하고 막 배 아프고 이렇게 소음증 현상이 나타날 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이 일반 소음증 하면은 관계부자의중이거든. 근데 위증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부자의중탕에서 인삼은 세 돈은 몇 돈을 올려? 몇 돈을 올려? 독삼부자의중탕은? 응? 5돈을 올리는 거야. 동문선생은 독삼이라고 한다면 전부 5돈이에요. 독삼 팔물탕만 닷돈을 올려 쓰는 거다가 닷돈도 부족해서 한 양을 올라간 거지. 일반적으로 독삼 하면은 전부 다 닷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부자의중탕에서 인삼을 닷돈을 올리면 독삼 관계부자의중탕인데 그냥 관계는 빼고 독삼부자의중탕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독삼부자의중탕은 관계부자의중탕에서 인삼은 닷돈 올린 거예요. 태음증 위자는 뭐죠? 태음증 가운데에서 제일 터미널 단계지. 터미널 스테이지죠. 소음증 하기 직전 거. 그게 뭐냐? 자, 태음증 처방이 어떻게 돼? 중경상한 A중탕을 동문선생이 뭐로 바꿨죠? 뭐로 바꿨어? 이중탕을. 백화의 이중탕으로 바꿨죠? 백화소 이중탕 또는 백화의 이중탕이라고 하는데 백화의 이중탕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 만성화돼서 좀 백화의 이중탕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뭐로 바꾸지? 백화호 부자의 중탕이 되죠? 자, 백화호 부자의 중탕 쓰다가 이것도 좀 음증이 너무 심해갖고 결국은 음독증이 왔어. 얼굴 입술이 시퍼딩딩하게 시퍼딩딩하는 음독증이 왔어. 음독증이 왔을 때는 어떤 처방으로 쓰죠?
어? 내가 안 가르쳐줬나? 안 들었어? 이 초자도 모르네. 이 초자가 모르니 뭐. 이상호 원장 무슨 처방이야? 의? 곽 원장도? 예,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런. 그럼 찾아봐, 그러면 찾아봐, 빨리. 백화수호를 인삼으로 바꾸면 뭐가 돼? 인삼부자의중탕이 되죠. 백화수호 부자의중탕이니까 백화수호를 인삼으로 바꾸면 인삼부자의중탕이 되잖아. 자, 인삼부자의중탕에서 음독 쪽으로 더 심해졌어. 태음의 위증이야. 그럼 용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아서 모르다가 바뀌었어요. 인삼부자의중탕에서 더 중요한 거. 태음증이야. 태음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음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음증에는 백작약이 두 돈이야. 모든 처방이 이중탕은 예외지만은 이 백화호석태까지는 태음증이기 때문에 백작약이 전부 두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삼 부자이중탕에서 이제 전복 부정이 왔다. 복창만. 자, 장이 안 움직였어. 장이 올스톱이 되니까 먹은 게 점점 척척 쌓여갖고 배가 막 이제 동산만에 커지면서 부정이 와갖고 물만 줄줄 나가요. 하리 청수만 해. 그 놀래갖고 동문선생이 뭘 쓰죠? 복창만 해? 복창만. 계부각제일탕. 초자가 좀 낫네. 복창만. 그 여긴 계부각제일탕을 써요. 계부각제이중탕을 쓰는데 계부각제이중탕은 아직도 태음증이니까 작약이 두 돈이에요. 전부 다 두 돈이에요, 여기서는. 자, 소음증 넘어가면은 작약이 한 돈이 돼. 그러면서 인삼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계부각제이중탕은 백작약이 두 돈이면서 인삼은 몇 돈? 아직도 두 돈이야. 여기는 백화소가 두 돈, 백화소 두 돈, 인삼이 두 돈, 여기도 인삼이 두 돈이면서 아직도 백작약이 두 돈이야. 백작약이 한 돈으로 바뀌면 인삼이 세 돈으로 올라가. 오수유 부자이중탕이 있는데 오수유 부자이중탕은 작약은 한 돈인데 한 돈이 인삼을 안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갔어? 거기 오수유하고 보골지하고 파고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더 들러붙죠. 그걸로 빠졌어요. 인삼으로 안 빠지고. 왜냐하면 복통, 상리통, 하복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음증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복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부각제이중탕은 아직은 작약이 두 돈이고 인삼이 두 돈이야. 응? 근데 동문선생이 급하니까 전복부정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인삼을 네 돈으로 올리고 포부자를 두 돈으로 올리고 막 때리죠. 응? 막 하루에 몇 번씩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부각제이중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태음증 위증이. 그러니까 태음증 처방 가운데 가장 위증 처방이 계부각제이중탕이에요. 이렇게 변질되어 오는 거예요. 동부선생이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처방을 만들어 간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막 각 스테이지마다 처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처방을 변천해 가면서 병증을 나열해 가면서 그 정도에 따라 처방을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풀어지고 병세가 위급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3, 4복 아니면은 또 연일복 시키지 않으면 난해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피드백 지나가 버려갖고 여러분 전혀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리바이브 한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봐봐. 그래서 이제 독산판물탕은 승양판물탕에다가 인삼을 닷돈으로 올린 거예요. 승양판물탕에 이게 이 진피가 빠지고 진피 대신에 황기를 올려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삼 부자이중탕이 있어요. 독삼 부자이중탕은 관계 부자이중탕 처방해서 인삼만 닷돈으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계부각제이중탕은 보세요. 작약이 두 돈이죠. 아직 태음증이라는 얘기예요. 태음증 위증이야. 태음 위증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삼 두 돈이고 작약 두 돈이고 이렇게 똑같이 인삼 부자이중탕에서 곽향사인이 첨가된 거예요. 곽향사인이 첨가되면은 이게 계부 곽제이중탕이 들어가요. 처방이 돼요. 그래서 병세가 극히 위험할 때는 하루에 4번, 병세가 반 위실 때는 하루에 3번, 불감이면은 하루에 2번. 병세가 좀 감해졌으면 근데 뭐 하루에 2번이었는데 좀 이게 뭐 좀 잘못했어. 병세가 좀 감해지면은 2번, 약간 감해지면은 뭐 이틀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루에 1번 또는 하루에 2번 이제 복용 방법을 병 증상 상황에 따라서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봐요. 병증만 딛다 보고 그래갖고 체질 잘 보고 병증 잘 보고 적방까지 다 줬는데 복용 방법을 잘못해갖고 병이 안 나서요. 조금 나아지다가 그냥 거기서 멎어버려. 그러니까 때려잡을 때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3시간마다 계속 때려야 될 걸 갖다가 하루에 2번, 3번 먹여봐요. 그게 되나? 요놈은 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내성이 생겨갖고, 그 다음에는, 아이, 그까짓 거 별거야? 그 다음에 이겨요, 또, 이런. 안 나서 그러니까. 대상포진 환자한테 대고서 적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2번, 3번 먹여봐봐. 그게 되나? 택도 안 돼. 아, 구원의사가 왔는데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먹여봐요. 나중에 가다가 굳어. 그냥 화끈하게 때려야 돼, 때릴 때는. 그러면 치료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자, 구원의사가 오른쪽으로 왔어요. 근데 당뇨 환자야. 아, 당뇨 환자, 이거 당뇨 환자 잘 안 낫거든? 한번 구원의사 오면 안 나서. 근데 오른쪽으로 왔어. 그게 승야기탕을 줬는데, 승야기탕을 2-3시간마다 계속 보여. 그러니까 하루에 5봉씩 복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사혈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빨리 회복돼.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냥 완쾌된 거야. 당뇨 환자가 구원의사 걸려갖고 한 달 이내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나이도 60이 나이도 벌써 거의 70다. 나보다 몇 살 위거든? 65세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나서버렸어요. 이거 사혈하는 거 그거 배워갖고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고, 복용만 보면 뭐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하루에 4-5번, 6번씩 막 복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은 소양인이 구원의사가 왔어. 독활지향탕. 2-3시간마다 계속 복용해. 근데 목사인데 또, 목사 말 잘 듣지. 근데 겁이 또 되게 많아. 그러니까 2-3시간마다 복용, 7번, 8번씩 복용한 거야.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복용을 했어. 7, 8번씩 막 한 거야. 그 일주일 내에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복용 방법을 정확히 코치해줘야 되죠. 티칭해줘야 돼요. 복용 방법에 따라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용 방법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병이 있으면은 복약을 해야 되는데 병이 없을 때는 복약시키면 안 되죠. 중병에는 중약을 줘야 되지만은 병병에는 중약 주면 안 되죠. 그냥 가벼운 건데, 아, 오늘 좀 요새 또 경연대 힘든데, 한번 좀 세게 하자. 그래서 보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상황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중약을 쓸 필요는 없죠. 잘못하면 설사해. 가벼운데 너무 중하게 주면은 나중에 설사한다니까. 그래서 후세 박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용했는데 그 약 복용도 못하고 설사만 했다. 너무 중약을 후하게 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보약으로 만들어 줄래니까. 응? 한 15만 원이면 되는 거가 40만 원 바가지 실리니까 너무 중약이 돼서 결국 설사하게 돼. 응? 적정에 적방에 들어가야죠. 너무 과하게 준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여러분도 뭐예요? 과식하면 설사하잖아요. 약도 너무 중하면 설사해요. 곽현영 이사 먹은 사람한테 보증이탕 줘봐봐. 되나?
잘못하면 갖고 와야 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적증에 적방을 주면서 복용 방법을 적당히 지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경병인데 중약을 자꾸 쓴다든지 또 병도 없는데 자꾸 약을 복용시킨다든지 그러면 장기가 취약해갖고 병을 오히려 불러대지. 더 걸려. 그러니까 공진단 그거 어떤 뭐 요새는 엄마들이 뭐 애들한테도 공진단을 먹인대. 공진단을 왜 애들한테 먹여? 그건 노인네한테 쓰는 건데. 나는 공진단 약도 아니라고 그랬어. 쉬운 5살 전까지는. 그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괜히 환자들 꼬셔갖고 그거 팔아먹는 거지. 그게 무슨 약이냐고. 근데 진짜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내가 쉬운 5살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눈곱이 뒤집다 끼고 얼굴이 막 띵띵 부어갖고 운동 안 해갖고.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환자도 못 배워 강의도 못 하겠어. 막 2시간 하면 땀이 줄줄 나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한 거야. 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나한테 약 갖다 주는 사람이 약 조달해 주는 사람이 공진단을 만들었다고 나한테 여러 알을 갖다 주더라고. 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원장님 이거 드시라면서 여러 알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딱 복용해 보니까 확 틀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약이건 좋은 약. 근데 필요할 때 써야 좋은 약이지. 멀쩡한 건강한 애한테 그거 주면 효과가 나요, 그게?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부모님한테 매년 이제 뭐 어버이날도 있고 이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별로 신동치 않으셨대. 근데 한 번은 공진단을 해가지고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약 좀 해드릴까 그랬더니 작년에 했던 그거 알약 그거 좀 더 해가지고 와라. 공진단은 노인네한테 좋은 거야. 힘없는 노인네한테는. 하지만 애들한테 왜 주냐고 그거를. 그럼 똑같은 양하네. 자, 고량진미는 맛을 돋구고 이걸 너무 자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입맛 상하지. 또 양구라고 해갖고 이건 이제 양가죽을 갖고서 쓰는 건데 저 양기 또 절로 갔네. 이 양가죽을 갖고서는 추위를 막을 수는 있지만은 그걸 너무 맨날 양가죽 옷만 입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추위를 더 타게 되죠. 응?